오늘 아침 일라디오.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선에 닿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결승점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새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획했던 일들, 그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걸 참고 견디고 이겨냈는데, 한참 달리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어쩐지 아까보다 결승선에서는 더 멀어진 것처럼 아득해 보일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누가 먼저 결승선에 도착할지는 테이프를 끊는 순간까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승선에 들어서는 그 순간, 누구보다 기뻐해줄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시죠. 열심히, 묵묵히,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아침을 응원하면서 12월 5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시사고전 스페셜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완전히 들어선 듯합니다. 새벽 추위는 그 어느 겨울 날씨 못지않게 몸을 깊이 파고드는 날씨입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나뭇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겨울 채비를 마치며 기나긴 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여 이래저래 그 어느 해 겨울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면담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자가격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남이 불발되고 이 대표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친전과 꽃다발을 보냈는데, 그 친전 속에 중용 23장에 나오는 유 천하지성 위 능화의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대표가 왕이 외교부장에게 보낸 친전 속에 나오는 유천하지성 위능화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서 중의 하나로 대학, 논어, 맹자를 읽고 가장 나중에 읽는다는 중용은 그 어떤 고전보다도 해석이 어려운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용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실할 성자 성입니다. 성이야말로 우주가 구동되는 원리이며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태양계는 성실하게 운행하기에 우주는 중용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실하게 호흡하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성실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용의 생명 철학입니다. 공능유성이라 조그만 곳에 성실함이 있습니다. 성즉형이라 성실함이 쌓이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형즉저라 밖으로 드러나면 점점 뚜렷해집니다. 저즉 명이라 뚜렷해지면 밝아지게 되죠. 명즉 동이라 밝아지면 감동이 다가옵니다. 동즉 변이라 감동이 계속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즉 화라 변화가 계속되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유천하지성 위능환이라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유명한 중용 23장의 내용입니다. 영린이란 영화 속에 정조대왕의 대사로 나와서 더욱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원천은
강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성실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중용의 철학입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지성과 변화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에도 등장하는 지극할 지자에 성실할 성자, 지성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조그만 일에 성실함을 다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나 사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대표가 이 구절을 왜 왕이 외교부장에게 보냈느냐에 대하여는 분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성실함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해석의 한 입장을 보면 한국 장관과의 면담에 20분이나 늦는 결례를 범하는 중국의 외교부장에게 부디 조그만 것에 성실함을 다하라는 충고의 의미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간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조그만 것에 성실함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난 내 인생의 수많은 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듯이 미래의 내 모습 역시 지금의 작은 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오늘 중용 23장을 읽으며 조그만 것에 정성을 다해야 결국 변화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중용의 철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작지만 소중한 나만의 아름다운 식물원을 꿈꿔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은 이진혁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책 만드는 남자 에디터 이진혁 씨 오랜만입니다. 저희 가을에 만났었죠, 특집 때. 그때 추석 때 만났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계절에 한 번씩 오실 거예요? 제가 계절별로 한 번씩은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주 와주세요. 네.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왔는데 좀 어떠세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좀 밝을 때 왔고, 그리고 은행잎이 막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니까 해도 안 떠 있고 그리고 가지에 뭐 잎도 다 떨어져 있고 해서 되게 좀 스산한 분위기더라고요. 매일 이런 풍경 속에서 출근을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여의도는 왜 이렇게 스산한 걸까요? 자, 저희가 이 스산한 기온을 좀 따뜻한 이야기로 좀 풀어내 버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의 작은 식물원이라는 코너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수선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은 동백나무였어요. 오늘은 진혁 씨와 함께 어떤 식물을 만나볼까요? 제가 오늘 식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선 같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노래죠? 한번 맞춰볼게요. 네,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네. 네, 이 노래는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인데요. 이번에 임영웅 씨가
그 부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갈대의 순정. 그러면 혹시 오늘 주제가 갈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여태까지 뭐 수서나 동백나무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꽃으로 작은 식물원을 채웠다면 오늘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또 빠질 수 없는 식물이 갈대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또 문학 작품이나 노래 가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또 갈대기도 하거든요. 그 김선우 시인은 순천만에서 갈대를 보고 반짝임에 대하여라는 시를 썼는데 이게 갈대가 특유의 반짝반짝하는 예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나눠보고자 갖고 왔습니다. 네. 갈대가 바람에 일렁이는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게 정말 예쁘죠. 거기에 또 햇살도 이렇게 부서지면서 반짝반짝하는 느낌도 있고. 혹시 갈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저요? 네. 저요. 네, 제 마음 같은 갈대. 그러시군요. 글쎄요. 누굴까요? 저는 우선 임꺽정이 떠오르는데요. 임꺽정. 네. 임꺽정이요? 네, 그 왜요? 임꺽정이 아시겠지만 백정이었어요. 근데 뭐 소를 잡거나 뭐 도축을 하는 그런 백정이 아니고 고리백정이라고 해서 갈대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임꺽정이 살던 지역이 황해도 봉산이었는데 거기가 갯벌이 많아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대를 엮어서 생계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임꺽정이 갈대밭을 뺏기면서 도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거는 갈대가 어쨌든 예전부터 생계가 가능할 정도로 좀 유용한 식물이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저도 이 꽃으로 작품을 만들 때 갈대는 가을에 항상 빼지 않고 쓰는 그런 소재예요. 갈대에 붉은빛 계열의 꽃을 쓰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붉은빛 계열의 꽃들 그리고 조금 뭐 와인빛, 노란빛 어떤 가을의 색깔과 써도 좋은 뭐랄까 도화지 같은 느낌의 색깔이기 때문에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갈대는 어쨌든 뭐 길쭉하고 가되니까 뭐 임꺽정처럼 물건을 만들기에 좀 유용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이름에 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대가 들어간 식물은 곱게 뻗은 줄기가 있다는 뜻인데 대나무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대체로 생활에 좀 유용한 편이에요. 곧은 줄기를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재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그걸 그대로 꺾어서 펜으로 쓰기도 했고요. 그 갈대가 영어로 리드인데 관악기에서 숨을 불어넣는 것을 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악기에도 이게 되게 많이 쓰이고 특히 국악기에서는 대금에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청공이라는 구멍에 갈대의 속껍질을 발라서 그 대금 특유의 독특한 음색을 내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갈대를 뭐 길이를 재는 데 쓰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자가 없을 때니까요. 그리스에서 갈대를 카논이라고 하는데 그게 길이를 잴 때 써서 카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고전을 뜻하는 캐논과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해서 지금은 표준, 기준, 정형을 뜻하는 단어로 굳어졌고 또 이상적인 비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옛날에 이렇게 자로 쓰였던 거고 지금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갈대는 살아있는 자체로도 굉장히 유용한데 수질을 정화하는 데 되게 맞아요. 그래서 그 늪지대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염분이 있는 물에서도 잘 살고 그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일부러 이 물이 좀 더러운 곳에 이걸 심어서 물을 정화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곳은 순천만인데 그 순천만은 뭐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자생군락지인데 그래서 순천만에 가보면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렇죠. 그 갈대 뭐 말씀하셨지만 그 억새랑 또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가에 있는 게 갈대죠? 그렇죠. 네. 네. 이 대표적인 차이가 갈대는 물가에 살고 억새는 물이 아닌 곳에 특히 육지에 뭐 또 산지에도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물에 사는 억새도 있긴 하거든요. 물억새라는 종이 있긴 한데 갈대는 전 세계에 사는데 억새가 사는 곳은 사실은
뭐 한국, 일본, 중국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대 억새를 좀 헷갈려 하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은 억새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갈대랑 억새를 구분을 할 때 갈대는 좀 머리를 안 빗은 것처럼 좀 털이 이렇게 흩날리는 게 갈대고 억새는 머리 빗은 것처럼 맞아요. 네, 이렇게 쭉쭉 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갈대가 좀 더 약간 갈색빛 솜털 같기도 하고요. 갈대 하면은 뭐 아까 비유를 했습니다만 저 같다. 좀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근데 여튼 갈대를 만져본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뭐 갈팡질팡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속은 비었더라도 좀 단단하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갈대의 꽃말이 사실은 굉장히 의외로 신이, 믿음, 지혜 이런 걸 뜻해요. 정말 저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들어본 노래도 갈대의 순정인데 아마 그런 뜻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로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역시. 네, 그게 또 유명한 말인데 그게 네. 왜 그러냐면 파스칼 본인이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39살에 요절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약하면서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은 유일하게 이렇게 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각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또 갈대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그렇군요. 잠깐 옆으로 새는데 이진혁 씨 아까 순천만 얘기했는데 순천만에는 혹시 가봤어요? 저 어릴 때 졸업여행으로 가봤습니다. 졸업여행으로 순천만을. 특별한 기억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봤던 갈대 군락지도 좀 기억이 나겠네요? 네, 그때 꽤 오래전이니까요. 인상으로만 남아있는데 굉장히 넓고 해가 지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뭔가 조용한 느낌.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막 평화를 느끼고 온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네. 실제로 뭐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갈대를 그래서 우리가 뭐 비유를 할 때 뭐 아까 뭐 저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생명력을 상징할 때 갈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우선 갈대가 그렇게 큰 군락지를 항상 형성하고 있는 것은 갈대가 어릴 때는 사실 먹기 좋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천적이 많은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갈대 잎이 이렇게 칼처럼 벼려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모래에 있는 그 실리콘 같은 성분을 이렇게 뽑아서 자기 잎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먹으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칼을 들이대듯이 자기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갈대가. 그래서 갈대를 만지다가 이렇게 손 한 번씩 베어본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잎 잘 잘라야 돼요. 네. 그리고 근데 이런 갈대도 천적이 없는 건 아닌데 칠성밤나방이라는 종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갈대가 그 칼을 만들기 전에 이른 봄에 이미 거기다 알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그 애벌레들이 갈대 속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갈대를 먹으면서 자라서 그거는 갈대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갈대가 넓은 군락지를 형성하는 것은 그 칠성밤나방이 자기를 먹게 놔두다가 2, 3년이 지나면 그 갈대의 줄기를 갈대가 스스로 좁혀요. 네. 그래서 애벌레를 질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질식해 죽진 않는데 누에 고치를 못 만들어서 나방이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네. 네, 그 직경을 7mm 이하로 줄이는 게 관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방을 한번 멸종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나면 그 굵기를 다시 되돌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갈대가 굉장히 강인하면서도 또 무서운 식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는 갈대. 갈대도 진짜 생각을 한다는 인간의 비유를 했지만 그런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방이 있으니까 내가 좀 몸을 좁혀야겠네. 이제 없으니까 다시 키우자. 이야, 네. 그러니까 결국 칠성밤나방이 갈대를 이용하는 것 같아도 그걸 딛고 이제 새 생명을 깨우는 데는 좀 이제 결국 실패하는 셈이라는 생각도 들고 여튼 갈대가 알면 알수록 신기한 식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갈대를 지금 보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서 여기저기 다니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또 아쉽긴 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 갈대가 유명한 곳은 순천만도 있고 뭐 부산의 을숙도도 있는데 익산이 갈대로 굉장히 유명해요. 익산이요? 그 네.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익산이 원래 옛날에 본래 지명이 솜리였거든요. 그 솜리라는 말이 갈대속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한국의 지명을
한자로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이리가 됐다가 지금의 익산이 된 거거든요. 아, 맞아요. 예전에 일이었어요. 또 이름이. 네. 솜리라는 이름 너무 예쁘다. 너무 그쵸? 예쁘죠. 갈대 네. 속 마을. 그래서 네. 그 금강 주변이 굉장히 또 갈대가 유명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저 거기에 꼭 가서 갈대를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이왕이면 연인이랑 함께 가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 계절의 식물 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책 만드는 남자 에디터 이진혁 씨, 오늘도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작은 식물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KBS 1TV에 6시 내 고향이 있다면 KBS 1라디오엔 오늘 아침 1라디오가 있습니다. 정겨운 농어촌 이야기가 있는 오늘 아침 1라디오. 대한민국 유일무이 농촌과 도시를 잇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국민안내양 김정현이 응원하는 오늘 아침 1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슬기로운 농촌 생활. 슬기로운 농촌 생활, 오늘도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남정미입니다. 네, 정말 많이 추워졌지만 많이 추워졌어요. 네. 정말 오늘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겉옷을 벗고 이렇게 네. 안에 조끼를 입었는데 어. 할머니 같다고 놀렸잖아요. 지금. 아, 우리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아주 예. 슬기롭게 잘 보내셨어요. 할머니들이 슬기로우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조끼만 입고 있어도 따뜻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네. 몸 중간, 몸통이라고 해야 되나? 네. 몸체 중간이 따뜻하면 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슬기롭게 이번 겨울 잘 보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몸체 따뜻하게. 네. 자, 정미 씨. 네. 슬기로운 농촌 생활 오늘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네. 그래도 아직은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정미 씨가 어떤 코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슬기로운 농촌 생활은 말 그대로 슬기롭게 지내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농사 일기, 도시 농부들의 텃밭 농사 이야기, 귀농 귀촌 귀여하신 분들의 우당탕탕 우여곡절기, 우리 집 소, 닭, 돼지, 오리, 이야기들, 그리고 농어촌에서 지내면서 이웃들 간에 생긴 많은 이야기, 우리 농수산물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도시에 사는데 어릴 적에 농어촌에 살았던 분들도 얘기 보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릴 때 바닷가에서 굴 따서 내가 바로 후루룩 먹었더니 참 진짜 기가 막혔다. 이런 이야기, 풀잎 따서 피리를 슉슉 불고 댕겼다 하는 추억들, 그것들도 다 보내주세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어떤 사연이든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럼 정미 씨 오늘 저희가 또 사연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 준비한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네, 애청자 배순분 씨가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 생활입니다. 제목은요, 일요일만 농부. 제 나이 환갑, 진갑 다 지나고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어릴 때 농부의 딸로 태어나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할머니를 따라서 봄나물 뜯으러 먼 산을 걸어갔던 기억, 가을철이 되면 책가방을 던져놓고 부모님 따라 논밭에서 놀다가 다음날 학교에 빈 도시락 그대로 싸갔던 기억, 그러다 집안이 어려워져서 중학교도 못 가고 객지에 가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20살에 이른 결혼을 하고 정신없이 달렸어요. 두 딸을 키우기 위해서 그저 앞만 보고 달렸네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다시금 옛날 그 시골 생활이 그립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다시 옛날처럼 흙을 만지고 풀냄새 맡으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오남매가 의기투합했습니다.
다들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5남매가 각각 자기 짝들까지 데리고 모여서 일요일 하루는 우리 같이 밭을 일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을 모으게 되었죠. 친정 문중산과 밭이 약 300평이 딸린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상님들의 묘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우리 5남매 부부가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 하시던 그 일들을 보고 자랐고 그래도 아이고 촌에서 태어난 우린데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마다 모인 우리는 어떤 채소를 심을 것인가 의논도 하고 밥도 같이 지어 먹으면서 신나게 준비를 했어요. 우선 봄에 밭 한 부분에는 도라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쪽파와 대파도 심었죠. 몇십 년을 묵혀둔 밭이라서 풀이 어마무시하게 자라요. 아유,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는데 도라지 밭의 잡초들은 겨울에 들어선 지금도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풀을 몇 번이나 맺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뒤로는 40그루 정도 되는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지난 봄에 풀도 베어주고 순도 따는 작업을 해주며 기대를 했는데 잘 익은 대추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쉽다는 호박 농사, 아이고 망했어요. 그래도 여름 끝 무렵엔 밭을 다시 갈아 심었던 무 농사가 제법 달고 연하게 완성됐습니다. 쪽파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가을에는 시금치와 유채, 봄동을 심었더니 이것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으면 또 한쪽에서 그 실망감을 채워주는 무엇이 나타나니 그 덕에 이번 주도 일요일만 기다리며 또 한 주 열심히 살았네요. 요즘은 겨울 냉이만 보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표고도 가꾸고 도라지와 더덕 씨앗도 다시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5남매 이만하면 슬기롭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애청자 배순부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제사 후 슬기로운 농촌 생활이었습니다. 네. 아, 저는 배순부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딱 그냥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정비 씨도 알다시피 제가 과수원 집딸이잖아요. 맞아요. 왜 과수원 집딸이냐? 저희 부모님도 이제 도시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아버님은 이제 어렸을 때는 농촌에서 자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랑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10년 전부터 농사를 이제 일산인데 저희는 네.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맞아요. 정말 초보 농부라 제가 알기로는 농사 지은 지 한 3년, 4년 됐을 때 냉해가 와가지고 나무를 그래도 꽤 많이 이제 심었는데 네. 뭐 한 100그루 뽑아내고 다 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좋다는 나무 심었다가 망하고 한 2-3번 크게 실패를 겪으시고 제일 쉬운 걸로 돌아가자.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추나무 네네네. 왜 심으셨겠어요? 쉽습니다. 매수부님께서 대추나무 심으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 사과도 심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대추는 그래도 정말 잘 자라는데 사과는요 정말 농사를 정말 지으신 분들 너무 예쁘고 탐스럽게 네네. 만드시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지은 사과는 주먹만 하고 못생기고 멍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부심은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농약 치지 않고 정말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거다. 뭐 그러면서 농사 짓는 보람도 느끼시고 이제는 조금은 이제 초보 농사꾼에서 본인이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좀 인생을 풍요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배순부님도 그 형제들이랑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 지금 보면 뭐 이것저것 봄동도 심고 왜 시기에 수확하고 싶은 것들을 심으시잖아요. 유채도 심으시고 시금치도 심었는데 아이고 처음에는 뭐 남들 다 심다는 호박 농사 망했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건 그 땅이 익숙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 왜 식물이 뿌리 내리는 그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또 한 바퀴 돌아야 또 땅들도 이렇게 기운을 몰아서 자 맞아요. 봄동 이번에 좀 꽃 피어라 착 이렇게 올려주고 하지 않나 그 기간을 보내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잘 기다리셨네요. 5남매가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면 진짜
누워 있다가도 다 같이 어울려서 양푼 비빔밥 해 먹으면 일어나서 먹고 싶잖아요. 가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식구들끼리 이게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농사라는 건 어쨌든 안 지어보신 분들은 처음 도전을 하는 건데 왜 처음 할 때 혼자 하면 맞아. 부담이 되고 맞아. 결국 안 하게 되고 그런데 뭐 친구도 친구지만 가장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내고 나를 아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네. 내가 좀 덜하면 언니가 좀 하면 되지. 맞아. 친구들끼리 해봐. 정미야 너 왜 안 해? 나만 하니? 야, 뭐. 나도 하거든. 야, 힘들거든 이렇게 할 수 맞아. 있지만 이번에 언니가 몸이 안 좋으면 동생이 좀 할 수도 있고 맞아. 이번에 동생이 하면 언니가 또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건 이제 피를 나눈 사이끼리는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 뭐 이렇게 물러설 데가 없죠. 고만고만한 거 다 아니까. 야, 너 아닌 거 알거든. 빨리 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 직접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농촌에서 살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도 그렇게 새롭게 또 농촌 생활을 이어가시는 배순부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네. 우리 이번에는 이제 서평화 남정미 씨께서 네네. 남정미의 슬기로울 뿍 코너로 이 배순부님께 이 사연을 보시고 나서 어떤 책을 좀 권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네, 그 황경택 작가가 이게 만화가이기도 하고 글도 쓰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자연을 관찰하시고 드로잉으로 이렇게 사진 찍고 조금씩 그림 그리시고 본인이 미술 전공이 아니세요. 그런데 디자인 전공이 아닌데 하나 보이는 거 그냥 삐뚤삐뚤한 걸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책 제목은 오늘은 빨간 열매를 주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보였었던 이런 밑에 흘러져 있는 나무까지 그리고 이번에 막 새순 돋아있는 단 파릇파릇한 것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낙엽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걔네들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늘 보내주신 배순부님처럼 대추나무가 있으면 대추나무에 대추 떨어진 건 어떻게 생겼고 이러면서 기록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한 그런 드로잉 일기인데요. 오늘은 빨간 열매를 주었습니다 하면서 또 오늘 하루하루를 이제 밀도 있게 쌓아가고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요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남매 중에서 오늘 둘째 형부께서 뭘 주셨고 이런 그런 내용들 이거 좀 참고하셔서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업일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가족들의 추억을 함께 담는 공동의 일기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정말 정미 씨가 말씀하신 그 책 오늘도 빨간 열매를 주었습니다. 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순부님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배순부님께는 주유권 3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정미 씨. 네. 청취자 김종화님께서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 생활입니다. 들려드릴 제목은 느티나무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는 바로 앞에 집을 구해 귀촌한 지 어느새 4년이 됐습니다. 겨울에 들어서며 집 앞에 느티나무가 잎을 거의 다 떨어뜨렸고 그 낙엽들은 고스란히 우리 집 마당 주차장에 소복하게 내려앉았죠. 쓸어도 아직 멀었나 싶은 낙엽은 가을을 지나 지금까지도 내려앉고 있습니다. 저는 쓸어 모은 낙엽을 느티나무 밑둥에 쌓아둡니다. 그러다 더 많은 낙엽이 쌓이면 마당 구석에 놓은 화덕에 조심히 넣는데요. 한 주먹씩 넣어 태우는 그 낙엽 타는 냄새를 우리 부부는 즐깁니다. 느티나무를 쓸 때는 힘들지만 구수한 이 낙엽 타는 냄새를 가져다 줘서 그 맛에 힘든 것도 있곤 하죠. 저 느티나무가 지난 여름에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만들어줬던 그런 느티나무입니다. 나무 아래 쉬어갈 수 있는 의자와 탁자가 있는데요. 지나던 사람은 누구나 앉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특별히 다 같이 모여 청소를 하는 날이면 느티나무 아래 모여 해서 모였다가 흩어져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가 끝나고 느티나무 아래 모여서 이장님께서 끓여오신 김치찌개에 이 막걸리 한 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지요. 네, 바로 이 느티나무가 우리 마을의 중심이자 우리 마을의 랜드마크 되겠습니다. 올겨울에는 마늘과 양파를 심었습니다. 겨울을 잘 견뎌야 하니 보온이 필요한데 작년에는 이웃에서 얻어온 볏짚을 덮었지만 올해는 낙엽을 덮었습니다.
느티나무가 준 선물로 양파 싹이 부러지지 않게 사이사이 조심조심해서 깔았습니다. 느티나무 낙엽은 울타리 둘레에 있는 영산홍들의 보온에도 한몫을 합니다. 4년 정도 된 영산홍이 뿌리를 낮게 내렸기 때문에 보온이 필요하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중부지방에서 살기 힘들다는 목백일홍도 그렇고 잘 자라기는 하지만 남천도 그렇고 봄에 피는 수선화, 나리가 있는 곳에도 낙엽을 덮습니다. 느티나무 낙엽은 우리 집 텃밭과 꽃밭에서 큰 일을 합니다. 오늘 아침 느티나무를 올려다 보니 첫 해에는 하나뿐이던 이 까치집이 올해는 3개가 됐더라고요. 느티나무가 까치에게도 인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오늘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귀촌 선배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실 겁니다. 제게는 느티나무 같은 이웃이죠. 언제든 놀러오라는 이웃이 있고 든든한 느티나무가 있어서 오늘도 저의 전원 생활은 행복합니다. 김종환님 감사합니다. 제 5호 슬기로운 농촌 생활이었습니다. 네. 아, 그야말로 정말 느티나무를 생각했을 때 이 든든한이란 형용사만큼 잘 어울리는 형용사가 어딨나 싶어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정말 느티나무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마을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것 같은 약간 좀 느티나무 네. 있는 마을은 뭔가 좀 있어 보여. 수호신 같은 약간 그죠? 지켜주는 정령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고 예. 느티나무 아래는 왠지 항상 평상이 하나 놓여져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 거기서 이제 날씨 좋은 여름날에는 뭐 수박도 잘라 먹고 마을에 사랑방도 되고 물론 그걸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네. 느티나무 농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느티나무가 이렇게 쫙 정말 이렇게 안아주듯이 이렇게 팔을 쫙 뻗고 있는 그런 모습. 느티나무의 나무 꽃말이 운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운명적으로 요 마을을 또 지켜주고 느티나무 또 엄청 지금 애찬하셨잖아요. 엄청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느티나무에서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숙연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를 지금 느끼고 있지 않나. 맞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받고 참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느티나무가 있는 집에 이사를 가셔서 느티나무가 주는 혜택도 맛보시고 네. 무엇보다도 이 생활에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이웃들을 잘 만나셨네요. 맞아요. 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귀촌 선배 옆에 살면은 네. 그냥 막 먹는. 네, 아침에 그 옆집에서 건너오는 커피 향에 얼마나 마음이 또 풍요로워질까. 맞아요. 또 그 커피 마시러 오라고 하는 그 제안에 또 더 마음이 풍요로워질 거고. 아, 역시 정말 도시나 농촌이나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가 내 삶을 훨씬 더 이제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금 보면 야 느티나무 아래 해서 모여가지고 자 어디 청소하시고 선영이는 어디 가고 정민은 어디가 청소하고 자 해체 이렇게 딱 갔다가 다시 또 모이는. 네. 왜 이제 예전에는 그 뭐 풍풍 기차역 앞에 시계탑 밑에서 모여 이렇게 했다며 여기가 진짜 느티나무 아래야. 선영이네 느티나무 이런 것처럼 종안의 느티나무 밑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러네요. 아무 말 없이 거기 가서 딱 만나고 있고. 만남의 장소가 되고 또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예. 아, 김종환님의 사연 너무나 따뜻한 사연인데요. 네. 정민 씨, 김종환님께도 저희가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 있을까요? 네. 김종환님 지금 나무를 굉장히 예뻐하시는데 이제 일단은 우종영 선생님 나무 의사이신 우종영 선생님 책 중에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을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 30년간 아픈 의사를 돌봐온 나무 의사 우종영 선생이 숲에서 배운 47가지 인생 수업, 이 뿌리 깊은 나무가 사람에게 들려주는 얘기들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본인이 살 먼 길을 내려다보고 정말 말 그대로 거시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 책에 보면 나무와 더불어 사는 즐거움들이 적혀 있습니다. 무인도에 살게 된다면 데려가고 싶은 나무는 불나무라고 있대요.
부에 리을 기역 적혀 있는 붕나무 그리고 단점이 다 열등감이 되는 건 아니다. 먼 나무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메타세카이어 뭐 이렇게 버즘나무, 소나무, 범나무, 대나무, 박달나무, 탱자나무, 팽나무, 백리향처럼 나무 관련된 그런 일들과 에세이들 그리고 이 나무가 주는 어떤 삶의 향기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느티나무가 좋았으니까 느티나무에 관련된 이런 얘기도 해보고 나도 나무에서 뭘 배웠다 이런 것들을 좀 요 책 보시면서 기록하시는 거 그리고 네, 이 책 생각해 보시면 보시는 다른 거. 나무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 책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제 5호 사연 보내주신 김종화님께도 저희가 모바일 주유권 3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슬기로운 농촌 생활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오늘 아침 1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생활 바로 가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만 누르세요. 바로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 이야기 뭐든 좋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담당자 앞 이렇게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